그 일이 너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빠르게 퇴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이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동생 이달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는 그동안 저희가 일하면서 느꼈던 많은 이제 경험담이나 고충이나 어려운 것들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달래님의 인스타툰 중에서 굉장히 그 조회수가 높았던 그만큼 그 내용에 많이 공감해 주셨던 콘텐츠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시리즈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려 12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달래님 어떠신가요? 그 디자이너들은 생각이 많은 편인가요? 그 만나본 디자이너들 중에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가 제 개인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이유가 MBTI랑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MBTI가 정답은 아니지만 N과 F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사실 그 S나 T가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몇몇들 중에 이제 차이가 약간 있었던 건 S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좀 더 표현하는 그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표현에 집중을 계속 한다면 N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표현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좀 그랬고요. 그러면 그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작업물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빨리 만들지 못하고 고민을 너무 오래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일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연차가 굉장히 높지 않은 이상은 조금 저연차일 때는 이렇게 선배 디자이너로부터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그 이미지를 그 만들어야 하는 과제 자체가 보통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디자이너는 거기서부터 이거 지금 주어진 과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그 어떻게를 얼마나 아름답게 혹은 클라이언트가 원하게 그리고 더 적합하게 만들까,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 NF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걸 만들어라 라고 하는 과제가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과제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가 떨어졌네. 이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걸 과연 왜 만들어야 하는 걸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원래 만들어야 하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 디자인의 윗단계, 그래서 나중에는 파고들다 보면 이걸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꾸 기획을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스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보통 그 브랜드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를 그 미팅하고 결정하는 그 기획팀 부서가 따로 있고요. 팀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고 그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전개시키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이라는 게 브랜드를 설계하는 기획이 있고 이미지 기획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오늘은 이미지 기획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까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이미지 기획에서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고충을 겪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달래님 인스타툰에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그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한 번은 꼭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간 국문학과에서 시각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언어로 정리하는 거는 사실 글이라고 하는 걸 늘 써왔고 글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동안 그걸 극복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젠가는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의 고충이 제가 느꼈을 때는 도큐먼트를 열어놓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 이게 맞을까? 아니면 이게 의도가 뭐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길어져서 그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거나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고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달래님이 인스타툰이 그렸던 거는 언어를 시각으로 바꾸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걸까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럼 언어라기보단 생각을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그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리거나, 그러니까 고민 안 해야 되는 걸 고민하다가 이상한 곳으로 결과물이 도출되거나, 혹은 그 생각을 너무 길게 한 나머지 아예 작업을 시작하지 못해서 엉성한 작업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보통 저도 신입 때 한 2, 3년 차까지는 잘 그렸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며칠 안에 해내라 라고 했는데 그 팀장님이 주신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다 됐을 것 같아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빈 도큐로 가져갔던 그 두려운 마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마음일까요? 그거랑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빈 도큐를 가져갔던 이유가 뭐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골라야 하는 이미지 너무 많고, 그리고 골라야 되는 이미지 너무 많고,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요 시안인데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을 내가 해도 될까 말까, 그리고 내가 봤던 레퍼런스는 되게 멋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 레퍼런스대로 만들어 보니까 퀄리티가 그만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툰을 보면서 느꼈던 건, 내가 우선 생각이 많을 때는 내가 왜 생각이 많은지를 알아야 그것을 약간 실타래 불듯이 풀어서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모르겠어, 나는 그냥 디자인 나한테 안 맞나 봐.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는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무언가가 그 그랜드 오픈처럼 무언가를 짠 오픈해야 되는 그런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저한테는 이제 제 생각을 언어로 정리해서 뭔가 보고서처럼 글로 작성하는 거는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정확해야만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1, 2년 차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그랜드 오픈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빵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같았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되게 그 어떤 게 주인공처럼 임팩트 있게 보여줘 라고 하면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임팩트 있게 보여준다는 게 무엇일까? 임팩트 있게 보여준다는 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다 찾아요. 그리고 다 찾고, 근데 이거는 뭐 이런 부분에서 임팩트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의미를 안 담으면 안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가 문장으로 이거의 목적은 임팩트를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거를 뭐 주인공처럼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뭔가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기획 같은 것들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작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임팩트라는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는 시각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 임팩트 있는 포스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기획안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어떤 임팩트를 어떻게 줘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맞아요. 그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이미지의 레퍼런스를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임팩트 있게 보이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임팩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분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임팩트 있게 만든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임팩트를 준다는 게 뭘까? 그 임팩트를 준다는 건 화려하게 보여주는 걸까? 막 이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이미지 레퍼런스만 막 찾다가 결국에는 작업을 못 만드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가져가서 팀장님한테 아 제가 임팩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팀장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3일 동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사실 임팩트라는 거는 그 이미지 구성 안에서 임팩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맞아요. 때 저게 임팩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맞아. 그 사실은 그냥 정말 임팩트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형광별색 같은 거를 이제 그냥 지면에 다 채우는 것도 사실은 임팩트 중에 하나고. 맞아요. 그런 걸 수 있고 그 사진에서 뭔가 임팩트를 주겠다고 하면 사진을 굉장히 볼드하게 넣고 뭐 텍스트를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것도 이미지 전략인 건데 그때는 이미지 전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렇지. 그러면 이제 표현력에서 임팩트를 줘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 갔는데 이제 그 포스터의 임팩트보다는 내 말의 임팩트가 더 많아지잖아요. 말이 장황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만들어 왔냐고 되게 광고 같은 걸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게 그 회사에서 원했던 건 그냥 이미지를 넣은 포스터 같은 거였는데 제가 광고 같은 걸 만들어 갔어. 어쨌든 완전 틀려서 이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되게 당황했거든요. 근데 그게 1, 2년 차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도 뭔가 이거 작업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라는 이런 순서를 알려주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부딪히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예전에 저희는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팀원들이 있어서 피드백을 주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예전에는 그 성향상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일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임팩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임팩트 있게 표현된 것이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사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그럼 내가 그냥 생각이 많아서 되게 디자인을 오래 잡고 있고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비전공자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게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을 봤을 때는 그 성향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대를 나오거나 미술을 전공하거나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디자이너들을 많이 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텍스트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기획자나 글 쓰는 걸로 시작을 했던 디자이너고 달님도 마찬가지로 국문학과를 나와서 디자인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약간 대사의 지문처럼 이렇게 해야 임팩트 있는 것이다 라는 게 기획 단계에 정의가 내려져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사실 브랜딩을 하면서 그게 조금 해소가 됐던 게 그 브랜드 디자인 이제 만들 때는 어떤 브랜드 디자인에서 이제 시각 전략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들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가 굉장히 경쾌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줘야 해 라는 게 이미 그 시각 전략 단계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서체를 다시 찾아요. 그럼 그 서체가 나중에 이 브랜드의 메인 서체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체도 고르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과 이 브랜드에 적합한 모티브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정의 내리고 진짜 이렇게 조합하듯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업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좀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 작업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이 단계에서 이거를 선택할 줄을 몰랐구나. 이 전체 이미지를 볼 줄 모르고 서체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창업도 하고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이끌고 오면서 터득했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와는 환경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편 언젠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 그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생각이 많아서 일을 빨리빨리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를 자책하게 되는 과정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그만두게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작업물이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나오고 퀄리티가 조금 덜 나오고 하면 회사에서는 혼나고, 나는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구구절절 말이 많아지다 보면 왠지 내가 입만 살아있는 디자이너 같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조금 느리게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회사나 클라이언트들이랑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결국에는 나의 디자인 실력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래님은 그런 분들한테 혹시 그럴 때는 이제 직접적인 솔루션보다는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혹시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제가 한 3년 차, 3년 차 안 됐을 때, 2년 차에 이제 그때는 항상 어떤 그 작업을 하고 고민이 될 때 그 언니에게 많이 그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포스터 만드는 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언니가 나름의 요령을 저한테 알려줬었거든요. 이미지를 먼저 전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먼저 그 주어진 텍스트를 앉히고 주어진 텍스트를 이 도큐멘트에 앉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빈 공간에 적합한 이미지를 넣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 이후의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큰 도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그 뒤에는 개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브랜드 전략 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전략 짜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게 디자인 초창기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마감이 임박해서 밤을 새고 잘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느낀 점은 생각이 많아질 때는 일단 우선 손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많다라는 거를 자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일을 잘 안 해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 같은 걸 할 때 집안 청소를 자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청소하면서부터 착착착착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청소를 많이 안 해본 자취생들은 사실은 청소하다가 청소를 이제 부엌부터 안방, 화장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은 다 꺼냈다가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다가 그 추억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사진 같은 거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 시간에 못 맞추기도 하고. 근데 엄마들은 청소하는 걸 보면 굉장히 프로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아서 손이 느리다라는 생각의 흐름보다는 내가 생각이 많은 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 생각을 잘 정돈해서 빨리빨리 일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그 경험이 누적이 되어야만 나름의 프로세스를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준비했던 거는 대부분 이제 디자이너들이 되게 네트워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자매니까 자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외로 회사에 혼자 있는 디자이너들도 많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친구들 중에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작업이 느리고 할 때 그것을 조금 좋게 이야기해주기보다는 되게 그 일이 너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빠르게 퇴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하죠? 네. 저도 진짜 내가 디자인 못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런 친구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생각이 많아서 어려움이 겪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런 이유로 퇴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주로 그렇게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MBTI 가운데에 N과 F가 많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옵션이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NF가 요즘은 약간 너 너무 F 같아 라든지 그래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NF이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초반에 한 5년 차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면 그 손은 충분히 빠르고 노하우가 충분히 많은데 생각은 깊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